피고인 잠시 일어서실까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으시는 걸로 의견 주셨는데 그건 뭐 변화 없으신 거죠? 인적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예. 직업은 변호사였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게 이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구속을 예로 들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똑같은 구조예요. 이 구조하고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의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첫 재판, 관련자들을 비롯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첫 공판이 있었으면 이렇게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왔고요.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전 장관이 계엄에는 반대했으나 선포를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씀을 중계로 본 국민들께서 참 혀를 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두 사람이 함께 십수분 동안 서류를 가지고 상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시국에 비상계엄을 한다고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러 간 이후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 맞습니까? 과연 정말로 비상계엄을 막고자 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에 서류를 건네받고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제 논의했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서류 안에 있었던 것이 언론사, JTBC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그 소방청장에게 전화 통화로 해서 그 부분을 지시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들을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영 의원님. 이상민 전 장관의 저런 답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치 예상도 빗나가지 않게 그대로 말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계엄은 절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고, 자기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역할로서 계엄에 참여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쩌보면 본인의 면피를 하기 위한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지금 계엄 당시 국무회의 당시의 CCTV를 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상민 전 장관의 저런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오죽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더 납득하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이 중계되는 만큼 본인에 대한 면피성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고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가 된 이유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CCTV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계엄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죠. 전직 변호사라고 밝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CCTV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회피한 사람의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이나 그 밖의 국무위원들이나 본인들의 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줄곧 몰랐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됨으로써 적어도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이제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상민 전 장관은 일단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이전에 본업이 판사 출신이고 본인이 법정에서도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말하는 법률가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는 없기 때문에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나는 이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명징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반대했다, 막지 못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CCTV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뒤에서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단전 단수 지시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결국은 언론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압력을 느낄 만한 강압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했을 때 법원도 그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본인이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진우 의원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단전 단수 지시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라 이런 취지로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그 통상적인 업무를 왜 몇 곳 언론사 몇 곳을 콕 찍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라라는 얘기를 지시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JTBC 등 몇 곳만 딱 그것도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해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언론사만 찍어가지고 콕 찍어서 그 언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백한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언론사와 동시에 모든 것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 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은 절대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그 통제가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성, 그 특별한 의도성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 내용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비슷한 결 아니냐. 똑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두 법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박주민 의원이 한때는 꽤 열심히 일하는 법률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엄밀성은 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케이스와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를 다르게 보냐면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라는 건요. 결국은 국회에 대한 강압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사가 단전 단수돼서 정상적으로 중계가 됐든 보도가 됐든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형법 91조 2호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강압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나오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엄밀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존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구금시설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을 점검해보라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성재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나 뭐 선관위나 그런 국가기관들에 대한 강압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위법성에 대해서 동조하고 실행한 것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인 항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 단계까지만 봤을 때는 의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물었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높지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받아내려면은 특검이 훨씬 더 정밀한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법률가인 조윤선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자체가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2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를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당연히 행안부 장관과 달리 단전 단수 조치와 같은 그런 지시가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로 인한 그런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라. 추후에 그런 불법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여주듯이 이런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의 존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영장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한다. 이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의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전 장관보다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가 더욱더 짙고 예. 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만 덧붙일게요. 저는 법관 개인에 대한 그 품평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비교적 법정형이 가벼운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런데도 박정호 부장판사는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본질을 감안해서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반면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요. 내란 우두머리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것이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도 사형까지 법정 최고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것이 작년 12월 8일 그리고 구속된 게 작년 12월 10일입니다.
그로부터 10달이 넘게 지나서 새로운 주요 임무 종사자를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중요 임무 종사에 반열에 있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기각으로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특검이 정말로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야겠다면 상당한 수준의 입증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특검이 밝혔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모릅니다만 또 그런 소식이 오면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그 정당 해산 심판 요구가 여기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헌재는 좀 신중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목이 됐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일단 오늘 이 정당 해산 심판 언급이 헌재 국감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본인들도 그런 비판을 의식하고 이런 무리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 위원장당 해산을 이렇게 쉽게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세운 명분이 크게 두 가지던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당시 계엄에 있어서 표결을 방해했다. 또는 다른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체포 방해를 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말이 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반대에 가장 먼저 나서서 막았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같은 경우는 당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떠나서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정당 해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욱 의원님. 저는 뭐 무리수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계엄 해제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의원들, 소속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물론 법적으로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12.3 비상계엄에 국민의힘이 동조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당시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비상계엄이 이게 그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고 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특검이라는 이 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의 이런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위헌정당 청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습니까? 일부 약간명의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윤 어게인 이걸 외치는 분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관련해서 잡음이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수사 외압 주장을 하고 있는 백혜룡 경정 서울 동부지검으로 파견 첫 출근길에서 검찰 수사팀을 향해서 불법단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요. 보시죠.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과간입니다. 이분이 무슨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합수팀은 불법단체라고 합니다. 합수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에서 만들었잖아요. 아니 검찰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대통령이 그러면 불법 단체를 만든 수괴가 되는 거고 임원정은 앞잡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랐던 백혜련 경정은 똘마니가 되는 겁니다.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수사팀에 들어가요? 백혜련 경정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요. 대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파견을 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경정의 비판 하루 만에 서울 동부지검은 별도의 전결권을 백경정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경정은 불법 단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거 여야 패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저는 백혜련 경정이야말로 윤어게인 정신과 정말 맥이 잘 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태는 나 빼고 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마저 축출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소탕하겠다면서 계엄까지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혜련 경정이 하는 얘기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매우 비슷해요. 나 빼고 다 불법단체예요. 적법하게 설치된 검경의 합동수사팀조차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지 못하면 모두 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저분이 계급이 경정으로 경찰서 과장 직급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경찰청장이라든가 어떤 정말 컨트롤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넣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수사를 통해서 백혜련 경정이 주장해온 것이 망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합동수사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세관 외압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뭐 불법 단체라고 뭐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합수단에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정결권까지 부여된 마당이니 수사를 우선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진척이 나가지 않고 어떠한 또 일종의 외압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같은 주장을 다시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 사건, 외압 사건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집중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이런 갈등 관계를 불거지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출근은 뭐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다음 주에도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